저희가 오전에는 모딩 클래시파이어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투표 방식으로만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배깅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 배깅 앙상블을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배깅 앙상블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은 배깅 CL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포트한 클래스 중에서 배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배깅 클래시파이어. 이 파라미터들이 모딩보다는 파라미터들이 좀 많습니다.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n estimates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맥스 샘플, 맥스 피처,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피처, OOB 스코어, 웜 스타트, 엔잡, 랜덤 스테이트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고요. 주요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훈련시킨 다음에 결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죄송해요. 하지 말고 첫 번째가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티메이터즈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에스티메이터라고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측기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얘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생성을 해볼게요. Decision Tree Classifier. 이렇게. 여기 랜덤 스테이트만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전에 만들었었던 voting classifier와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voting classifier는 파라미터 이름이 estimators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류 모델들을 리스트로 넣어주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배깅 클래시파이어는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져 있고요. 복수형이 아니죠. 여기는 그 분류 모델을 하나만 씁니다. 하나만 쓰고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n estimat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기본값이 10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 조금 숫자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냥, 근데 요거는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라미터 중에서 OOB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OOB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기본값은 false예요. 기본값은 false인데 얘도 true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OOB 스코어는 기본값 아닌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 jobs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로 하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어서 랜덤 스테이트를 4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시는 방법이에요. 어, 보팅 클래시파이어와 다른 점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한 개만 사용한다예요. 근데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50개를 사용을 합니다. 50개. 그리고 파라미터 중에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트스트랩의 의미가 전체 훈련 셋이 있으면 그거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데 두 번째 샘플링 할 때 첫 번째 샘플에서 샘플링 된 것도 중복돼서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중복 허용 샘플링이라는 의미가 부트스트랩이죠.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false로 해버리면 이름은 백인 클래스인데 여기를 false로 하게 되면 그건 백인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페이스팅 방식의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기본값은 true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OOB 스코어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얘가 생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훈련을 시킨다예요.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시킨다. 훈련 셋과 그 다음에 테스트 셋,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킨다. 내가 백인 분류 모델을 훈련시킨다. 네. 약간 한 2초 정도 걸렸죠. 디시전 트리보다는 디시전 트리 하나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이 살짝 더 걸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디시전 트리를 하나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50개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개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점수 계산해서 출력할 수 있겠죠. 훈련 셋 점수, 테스트 셋 점수를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훈련, 트레인 스코어라고 할까요? 트레인 스코어. 트레인 스코어는 백인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고요. 트레인 셋과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을 주시면 되겠죠. 트레인.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까지 같이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코어는 똑같이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백인 클래시파이어, 스코어, X 테스트, 그리고 Y 테스트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점수를 보시면 보팅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훈련 셋 점수는 100%, 테스트 셋 점수는 89%. 정확도죠, 정확도. 그래서 과대적 합이 큰 모델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과대적합이 되게 큰 모델이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대적합이 되게 큰 모델인데 예, 그런 거를 50개나 사용했기 때문에 과대적합이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 그 오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 디시전 트리 하나만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우리 반복문에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요.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훈련 셋 점수, 테스트 셋 점수를 출력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훈련 셋은 100%, 테스트 셋에서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84%가 나왔어요. 그죠? 84%가 나왔는데 지금 백인 클래스 보세요. 테스트 셋에서 몇 점이 나오냐면 89%가 나왔죠. 그러니까 테스트 셋의 점수가 더 올라갔어요. 과대적합이 계속해서 있기는 하지만 과대적합이 크게 좀 줄었고요.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그죠? 이게 앙상블의 효과입니다. 디시전 트리를 하나만 써가지고 예측을 했다면 83%, 84% 정도의 정확도밖에는 못 보여주겠지만 50개를 사용해서 얘네들이 앙상블을 해라라고 하니까 정확도가 89%까지 올라갔어요. 과대적합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OOB 스코어를 계산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OOB 스코어를 계산해 주세요라는 뜻인데 얘는 다음과 같이 출력하실 수 있으세요. 훈련이 끝난 클래시파이어에서 점 하시면은요. OOB 이렇게 하면 자, 변수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OOB 스코어가 있고요. OOB 스코어 다음에 뒤에 밑줄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자, 두 개의 변수들 중에서 훈련이 끝난 후에 새로 생기는 변수는 뭐예요? 밑줄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다음에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값은 OOB 스코어 밑줄이에요. 자, 이거 출력해 보시면 0.89라고 나옵니다. 테스트 셋 점수와 이거는 우연찮게 똑같은 건데 OOB 스코어는 일반적으로 그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 셋, 그러니까 테스트 셋의 점수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오비 스코어. 오비 스코어의 개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오비 스코어는 어, 테스트 셋의 정확도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경우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하는 방법은 심심하죠. 어렵지 않죠. 그냥 객체를 만든다.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만든다. 훈련을 시킨다. 다시 말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한다. 학습하고 나면 훈련 셋 예측할 수 있고 테스트 셋 예측할 수 있으니까 실제값과 테스트 예측값을 비교를 해서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배경에서는 오비 스코어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클래식, 파이어, 클래스의 생성자의 파라미터들. 첫 번째 파라미터가 estimator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건 앙상블을 만들 때 사용할 예측기, 어, 머신러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 분류 모델이어야 되겠죠. 분류 모델이어야 됩니다. 어, 백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백인이라고 하는 앙상블 훈련 방법은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만을 사용을 해서 대신에 그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이 여러 개를 각각 다른 훈련 셋으로 훈련시키는 게 백인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만 머신러닝 리스트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주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 보호팀과 다른 점은 보호팀과 다른 점은 뭐냐면 n estimater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이게 그 예측비의 개수. 이 에스티메이터를 몇 개를 사용할 것이냐, 몇 개를 사용할 것이냐고요. 아까 우리 생성할 때 보니까 n estimaters의 기본값은 10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0개를 앙상블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0개를 앙상블에서 사용하겠다. 우리는 그거를 더 크게 만든 거죠. 더 크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었던 파라미터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파라미터가 맥스 샘플즈가 있어요. 맥스 샘플즈. 자, 요거는요. 맥스 샘플즈. 자, 이거는 우리가 훈련셋에서 랜덤 샘플링한 부분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샘플 개수. 훈련셋에서 랜덤 샘플링한 부분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샘플 개수. 개수면은 정수로 줘야 되겠죠. 인트 타입 정수. 인트 타입으로 줘야 되겠죠. 인트 타입으로. 어, 어. 개수이거나 또는 비율로 주시면 돼요. 비율이면은 플롯 타입으로 주시면 되겠죠. 0.0에서 1.0까지. 0.0에서 1.0까지. 그래서 이거의 기본값은 1.0으로 되어 있어요. 1.0.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 디시전 트리 1번, 디시전 트리 2번, 디시전 트리 3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훈련셋은 요거 아까 여기 400개 샘플 있었던 거 400개. 500개짜리를 20%는 띄워놓고 400개를 훈련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훈련셋. 그죠? 어, 얘를 훈련시킬 때 요 400개 중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로 얘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샘플링해서 얘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훈련할 수 있는 훈련셋 1번. 얘가 몇 개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체 훈련셋에는 400개가 있는데 얘를 훈련시키는 훈련셋은 최대 몇 개까지 갖게끔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1.0으로 주면 최대 400개까지 샘플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그러니까 최대값이 400개까지란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400개를 다 샘플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개라고 지정을 하더라도 난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얘는 300개만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거고, 뭐 얘는 300개만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거고, 뭐 얘는 400개를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얘는 250개만 갖고 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한을 시키는 거죠. 이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기 400개까지 못 갔대 하겠다. 어, 그런 식으로 제한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음. 하나의 훈련셋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샘플 개수를 제한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300개까지로만 하겠다. 아니면 전체 훈련셋의 0.9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비율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 훈련셋에서의 비율이에요. 전체 훈련 전체 훈련셋의 몇 퍼센트까지를 그 샘플링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이 비율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율을 줄여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0.9라고 해버리면 모든 디시전 트리는요 절대로 400개의 0.9니까 360개를 넘어가는 그런 훈련셋으로 훈련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디시전 트리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훈련셋에서 랜덤 샘플링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게 되는데 그 각각의 부분 집합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샘플 개수 또는 최대의 비율이에요. 비율. 전체 훈련셋에서의 비율. 기본값은 1.0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최대 그 전체 훈련셋을 다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한 번도 샘플링이 안 되는 녀석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400개 전체를 사용하는 그런 훈련셋은 없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럼 맥스를 제한시켜 주는 거고요. 맥스를 제한시킨다라는 얘기는 이거 과대적합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과대적합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훈련셋이 가지고 있는 샘플들이 줄어들게 되면 훈련셋 정확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맥스 그래서 여기 맥스 샘플즈 요거 설명드렸고요. 여기 맥스 피처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도 비슷합니다. 맥스 피처. 맥스 피처즈라고 되어져 있죠? 맥스 피처스. 이 맥스 피처스는요. 그 샘플링 훈련셋을 샘플링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훈련셋에는 X1이라고 하는 피처가 있고 X2라고 하는 피처가 있죠. 근데 어떤 셋으로 훈련시킬 때는 X1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컬럼별로 또 따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행들만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컬럼들도 랜덤하게 샘플링한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이 맥스 피처스도 기본값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훈련셋에서 랜덤 샘플링 할 때, 예, 어, 이것도 훈련
셋에서 랜덤 샘플링한 부분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특성. 여기서 특성의 개수. 특성의 개수니까 그때는 인트로 주시면 되고요. 또는 그 특성의 비율인 경우에는 실수 타입으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은 전체 특성을 다 사용해라. 전체 특성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파라미터가 아마 부트스트랩이었을 거예요. 부트스트랩. 자, 부트스트랩. 이 부트스트랩은 중복 허용 샘플링을 사용할지 말지. 중복 허용 샘플링을 그 샘플링 사용 여부라고 할까요? 사용 여부.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것이냐, true.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false. 그래서 여기는 무슨 타입으로 값을 주시는 거냐면 불리한 타입, 불 타입으로 주시면 돼요. 불 타입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겠죠. 부트스트랩을 true로 설정하는 거 아니면 어, 부트스트랩을 false로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겠죠. 이거는 중복 허용 샘플링이에요. 중복을 샘플링할 때 중복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게 백인이에요. 이게 백인.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백인 클래시파이어인데 당연히 부트스트랩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중복 샘플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백인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을 페이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페이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만약에 부트스트랩을 폴스로 해버리잖아요. 부트스트랩을 폴스로 해버리면은요.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훈련셋에 400개 있었잖아요. 얘가 300개를 쓰잖아요. 그 300개는 그 300개는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90개 쓰고 여기 10개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얘가 훈련하는 데이터랑 얘가 훈련하는 데이터랑 완전히 다른 그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는 게 그게 페이스팅 방식입니다. 근데 페이스팅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용되어지는 그 훈련셋의 개수가 너무 적어지게 돼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기 부트스트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부트스트랩에서만 사용할 피처가 따로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거의 바꿀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OOB 스코어,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OOB 스코어가 false로 되어져 있는데, OOB 스코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OOB 스코어. 자, 이 OOB 스코어는 뭐냐면, OOB라고 하는 거에 약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out of bagging이라는 뜻이에요. out of bagging. out of bagging 샘플들을 사용해서 검증 점수를 계산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불리언 타입의 값을 주셔야 돼요. true나 false를 주셔야 되고요. 기본값은 false로 되어져 있습니다. out of bagging 샘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하는 동안 중복을 허용해서 샘, 샘플링 하는 동안 한 번도 샘플링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훈련 셋 샘플들을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얘기를 한다. 한 번도 샘플링 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샘플들은 한 번도 훈련이 된 적이 없는, 학습된 적이 없는 샘플들이에요. 한 번도 학습되지, 학습되지 않은, 한 번도 학습되지 않은 샘플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교차 검증 생각해 보세요. 훈련 셋이 있는데, 뭐, 5폴드면은 5개로 나눠서 그 중에 5분의 1은 훈련을 안 시키죠. 학습 안 시키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배깅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한 번도 학습되지 않은 샘플들이 생긴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OOB 샘플들은, 어, OOB 샘플들은, 그 교차 검증에서의 검증 셋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이 OOB 샘플들로 점수를 계산한 거는 OOB 샘플들의 샘플들로 계산된 점수. 그러니까 정확도 또는 스코어. 이 스코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정확도 또는 결정도수. 그죠? 분류에서는 정확도일 거고, 회귀에서는 결정도수겠죠. 이 OOB 샘플들로 계산된 점수는, 테스트 셋에서 계산된 점수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훈련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 테스트 셋 혹은 검증 셋, 테스트 셋이나 검증 셋에서 그 계산된 점수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 셋을,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할 때에는 검증 셋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검증 셋 역할을 해주는 샘플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OOB 샘플들이 있어도 OOB 스코어를 따로 계산을 안 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50개를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킬 때마다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여기를 폴스로 하면 그냥 훈련만 딱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OOB 스코어를 계산하지 않는다가 원래는 기본값이고, 나는 검증세 따로 안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OOB 스코어를 추루로 해서 여기에서 그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OOB 샘플이라고 하는 거 개념 아시겠어요? 어, 이게, 제가 증명해 본 건 아닌데, 진짜로 증명이 된대요. 증명이 된대요. 여기서 400개가 있고, 어, 매번 뽑을 때마다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어떤 때는 40%, 어떤 때는 90%, 어떤 때는 80%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지금 50개나 썼잖아요. 50개나 썼으니까 여기를 50번 샘플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매번 90%씩, 그러니까 400개의 90%면 360개겠죠? 그죠? 항상 똑같이 90%씩 샘플링 하더라도 40개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50번이나 뽑으면 한 번씩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죠? 아니래요. 네. 저렇게 50번이나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는 샘플들이 꼭 생긴대요. 꼭 생긴대요. 그런 샘플들을 OOB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도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검증셋이다. 그래서 걔네들로 계산된 점수가 OOB 스코어예요. 걔네들로 계산된 게 OOB 스코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셋 점수하고요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점수가. 그래서 이 백잉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시면, 백잉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몇 가지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한번 좀 해볼까요? 교설 검증 사용하면서. 네. 디시전 트리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에스티메이터를 크게 개수를 늘렸을 때 요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맥스 샘플즈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 맥스 샘플즈를 개수를 제한시켰을 때,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하시고요.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하시고, 음,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시고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은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를 50개를 썼었잖아요. 그죠? N 에스티메이터즈를 100개로 한번 늘려보죠. 100개로 늘려서 이렇게 만든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에서 이용해 보세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훈련 점수 평균, 그 다음에 검증셋 점수 평균, 테스트셋 점수 평균, 요 계산할 수 있죠. 이거를 이용하셔서 트레인 스코어 평균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평균 계산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인 클래스,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또 써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역시나 에스티메이터는 똑같이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를 처음처럼 50개로 해보고요. 50개로 해보고, 맥스 샘플 대신에 맥스 샘플즈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얘를 100으로 한번 해보세요. 100으로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훈련 점수 평균, 테스트 점수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훈련 점수 그리고 테스트 점수 평균. 5폴드 교차 검증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훈련 점수 5개 나올 거고요. 테스트 점수 5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평균을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와 이때 훈련셋 점수와 테스트셋 점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를 늘려버리면 과대적합이 뭐 더 커질지 작아질지 뭐 이런 거 살펴보는 거고요. 근데 훈련셋은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죠? 훈련셋은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고 테스트셋이 더 좋아질까?
뭐 이런 거 한번 보는 거고요. 샘플 에스티메이터가 50개 그대로일 때 샘플 개수를 제한해버리면, 줄여버리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를 비교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